지금 당장 QQQ, QLD, TQQQ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리는 이 사태를 똑똑히 지켜보셔야 합니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표면적인 평온함 뒤에서 상상도 못할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주 중심의 QQQ가 연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아가 레버리지 상품인 QLD와 TQQQ를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최악의 시기는 지났고 다시 전고점을 향해 날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국의 일자리 성장과 유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스닥 기술주들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매수 기회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해답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의 고용시장은 서서히 활력을 잃어갔고 이제는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끔찍한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경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올해는 오히려 일자리가 증발해버리는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핵심은 이 고용시장의 붕괴 조짐이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오일 쇼크가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 수준일 때도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미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배럴당 $95를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물밑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냉혹합니다. 유가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여전히 50% 이상 폭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엄청난 유가 폭등이 가져올 것이 경제적 충격을 우리가 아직 단 하나도 온전히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실물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의 실적을 갉아먹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끔찍한 미래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과거의 유가 흐름과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하나로 겹쳐서 분석해보면 대단히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언제나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실업률에 미친 듯한 폭등을 선행해서 이끌었습니다. 유가 차트를 앞으로 몇 달만 이동시켜보면 실업률 차트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했던 두 차례의 끔찍한 오일 쇼크는 미국 경제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고 수차례의 심각한 경제 침체를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1970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990년의 뼈아픈 경기 침체와 QQQ가 반토막 이상 박살났던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그리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예외 없이 유가의 급격한 폭등이 선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유가의 끔찍한 상승세는 방금 말씀드린 역사상 최악의 침체기 7번의 에피소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 7번의 유가 폭등 중 무려 5번이 공식적인 경제 침체로 직결되었다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주식 시장, 특히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들은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악재 속에서도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는 기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긍정론자들은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유가 상승의 충격점은 가볍게 튕겨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성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QQQ와 TQQQ는 다시 강력한 불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근거는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에서 3% 사이를 안정적으로 맴돌며 역사적인 기준에서 볼 때 대단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숫자에 취한 사람들은 2%라는 성장률이 경제 침체를 막아주는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침체가 오더라도 성장이 플러스 상태이므로 서서히 연착륙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경제 침체가 정확히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철저하게 무시한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경제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시장의 목덜미를 물어뜯습니다. 최근 역사를 장식한 거의 모든 끔찍한 경기 침체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정확히 지금과 같은 2%를 맴돌고 있을 때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침체기 시작점을 표시한 차트들을 보면 항상 2%라는 수치에서부터 벼랑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2%라는 성장률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판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에는 우리를 지켜줄 쿠션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의 높은 유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장 내일 경기 침체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일 쇼크가 도대체 어떻게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QQQ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일 쇼크는 가장 먼저 일반 소비자들의 지갑을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 사람들의 출퇴근 비용이 증가하고 난방비 폭탄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피와 같아서 에너지가 투입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도미노처럼 솟구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부터 아마존에서 주문하는 생필품까지 모든 것의 물가가 폭등합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기둥이 바로 소비자 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GDP의 무려 70%가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나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 전반에 걸친 모든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오일 쇼크로 인해 일상생활비가 쪼들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덜 사고 아마존 프라임 구독을 취소하고 테슬라 자동차 구매를 미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소비자 지출의 극심한 위축은 기업들의 마진을 박살내고 실적 악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더욱 지갑을 닫게 되고 경제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완벽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소비자들이 유가 폭등의 타격을 입고 있는지 그 징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시간 GDP 모델을 분석해보면 미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2가 오직 미국 소비자들의 막강한 소비력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의 2%라는 막대한 수치를 소비자 지출이 홀로 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장률의 세부 구성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의 기여도가 끔찍할 정도로 쪼그라들어 이제는 연간 실질 GDP 성장의 단 1%만을 간신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고유가 충격이 이미 미국 소비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그들의 막강했던 소비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무서운 증거입니다. 전쟁 전 거의 4%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국의 전체 GDP 성장률 추정치는 단숨에 2%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플러스 성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우리가 이 무서운 에너지 충격을 맞이한 지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통계를 보면 에너지 충격이 발생한 그 첫 순간부터 실제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공식적인 침체가 시작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은 단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독약이 경제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가가 지금처럼 끔찍하게 높은 수준에 머무는 매주 매 순간마다 소비자들의 지출은 계속해서 깎여나가고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갑니다. 결국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이론이나 막연한 공포심 유발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최전선에서는 이미 이 끔찍한 미래를 감지하고 조용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받고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 하나가 최근 매우 흉측하고 불길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지수입니다. 최근 이 무브지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솟구쳤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킨 적은 경제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극도로 심각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뿐이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사태로 인한 오일 쇼크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할 때 무브지수는 천장을 뚫고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되며 실물 경제가 자유낙하하던 코로나 시기에도 그리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걱정했던 2008년 거대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무브지수는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폭등했습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채권 시장을 무시하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핵심 지표입니다. 채권 시장의 발작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QQQ와 같은 주식 시장에 엄청난 연쇄 폭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무브지수의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 시장의 가치평가 모델로 널리 쓰이는
유명한 쉴러 PE 비율과 겹쳐서 비교해보면 시장에 숨겨진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쉴러 PE 비율은 기업의 장기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대비해 현재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끔찍하게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잣대입니다. 놀랍게도 주식시장의 가격과 가치 평가는 채권시장의 변동성인 무브지수와 완벽하게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채권시장이 요동칠 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예외 없이 비참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서 기적적으로 완벽한 휴전이 성립되고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 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면 이 모든 것이 경제적 공포는 순식간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채권시장의 미친 변동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차갑게 식을 것이고 나스닥과 QQQ 그리고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다시 한번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술주와 주식시장의 달콤한 반등이 너무나도 섣부르고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등은 실물 경제의 회복이나 에너지 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서명조차 마르지 않은 불확실한 휴전이라는 헛된 희망에 베팅하며 시장이 앞장서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끔찍한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아직 그 어떤 안정의 신호도 보내지 않았으며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치명적인 경제 성장 둔화라는 파괴적인 위험이 여전히 우리 QQQ 투자자들의 목을 날카롭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뼈아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가올 끔찍한 경제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두려워서 지금 당장 계좌에 있는 모든 QQQ와 QLD 그리고 TQQQ를 집어던지고 현금으로 도망쳐야 할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폭락을 맞는 것보다 더 멍청하고 파멸적인 선택입니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화폐 가치가 무너져 내릴 때 현금은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구매력을 상실하며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제 성장은 멈추고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악몽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공포에 떠는 대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도 시장의 나머지 부분을 압도하며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는 특정 자산과 기업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너지 충격이 원자재 가격 전반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단순한 공포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친듯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알루미늄 시장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경기 침체로 공장이 멈추고 성장이 둔화되면 알루미늄 같은 산업용 금속의 수요가 줄어 가격이 폭락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기형적인 환경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원자재를 생산하는 비용 자체가 폭등하면서 수요 감소를 뚫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상승을 보여줍니다. 미국 경제가 경험했던 가장 처참하고 길었던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복기해 보십시오. 국가 경제 성장이 완전히 바닥을 기며 죽어갈 때조차 알루미늄 가격은 우주를 뚫고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알루미늄 가격 움직임이 1970년대에 보여주었던 그 엄청난 수십 년 단위의 거대한 상승 사이클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 한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금속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의 주식에서도 완벽하게 동일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이익이 멈춰있던 이 낡은 기업들의 실적이 최근 무서운 속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과거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이 에너지 인프라 섹터의 기업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전율이 흐를 것입니다. 1960년대에 주당 $4에 불과했던 이 기업들의 이익은 지옥같은 인플레이션을 거치며 1980년대에는 주당 $12로 무려 3배나 경이롭게 폭등했습니다. 기업의 비용은 올랐지만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며 엄청난 이익 팽창을 누린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돌며 우리는 지금 똑같은 궤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원자재와 인프라 주식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모으고 있는 기술주의 상징 QQQ와 극강의 수익을 노리는 TQQQ는 이제 끝난 것일까요? 무거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에 짓눌려 나스닥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암흑기로 빠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범한 대중과 극소수의 부자를 가르는 가장 위대한 통찰력이 등장합니다. 현 시대의 기술 기업들, 즉 QQQ를 이끄는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은 1970년대의 취약한 소비재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팔고 광고를 보여주는 단절된 IT 회사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기술 제국들은 지금 말씀드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막대한 인프라 산업과 가장 내밀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상상, 초월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에너지 인프라 확장은 결국 누구의 기술과 누구의 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모든 자본과 투자의 종착지는 나스닥의 최상단에 군림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막대한 실적으로 고스란히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인프라이자 필수제가 된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스러운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하고 미친 육아와 치솟는 실업률이 경제 지표를 산산조각 낼 때 멘탈이 약한 대중들은 공포에 질려 자신들의 소중한 QQQ와 QLD 그리고 TQQQ를 시장 바닥에 피눈물을 흘리며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모든 주식을 휴지통에 쳐넣는 끔찍한 폭락장을 연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할 순간이 바로 그 절망의 시간입니다. 폭락과 하락장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TQQQ의 극심한 3배 레버리지 변동성은 시장이 평온할 때는 위아래로 흔들리며 계좌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시장이 완벽한 공포에 휩싸여 끝없는 심연으로 추락할 때 이성적인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매수하는 자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는 폭발적인 부의 기회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평소에는 변동성을 방어하면서도 QQQ보다 2배의 확실한 성장을 보장하는 QLD로 계좌의 무거운 중심을 단단하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브지수가 폭등하고 시장의 패닉 셀링이 절정에 달해 TQQQ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끔찍하게 녹아내릴 때 그 폭락의 깊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준비한 현금을 TQQQ에 과감하게 쏟아부어 비중을 극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의 위태로운 경제 성장률마저 무너져 내리고 경기 침체가 공식화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여러분은 군중과 반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변동성을 이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그야말로 헐값에 쓸어 담으십시오. 자본주의 역사에서 진정한 위기는 언제나 가장 위대한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경제가 붕괴한다고 모두가 절망했던 1970년대의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종말을 고할 것 같았던 2008년의 잿더미 속에서도 용기 있는 투자자들은 폭락한 자산을 긁어모아 새로운 가문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역사적인 변곡점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당장 내일 닥칠지도 모르는 일시적인 지수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며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QQQ와 레버리지 주식들을 헐값에 시장에 넘기지 마십시오.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의 원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잘 준비된 현금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패닉에 빠진 시장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기술 제국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만이 이 잔인하고 자비 없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지름길입니다. 대중을 지배하는 두려움을 여러분만의 강력한 용기로 바꿔내고 시장을 파괴하는 변동성을 오히려 계좌를 불리는 날카로운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대한 부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끈질기게 살아남아 압도적인 수익을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